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걱정보다는 경각심을, 그리고 불안보다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일 열리는 비상대책회의가 끝나자마자 오후 3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일일 보고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16번째 방송입니다. 우리 시와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확진자와 접촉자들 격리 강화를 통해서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오며 지역사회 감염에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초기 증상일 때, 즉 경증일 때부터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면 적합하고 신속한 조치를 바로바로 시행을 해도 확진자들이 속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다른 호흡기 전염병에 비해서는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서 빨리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내서 신속하게 치료한다면 무분별한 지역사회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위기 경보를 심각, 즉 최고 단계로 격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자인 서울시 아나운서 전희원입니다. 오늘 방송 역시 의사 출신으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시는 박유미 과장님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들을 짚어주시겠고, 서울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 전문가로서 오늘 함께 하셔서 공기 중 감염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보건당국이 어제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있는 작은 입자를 통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003년 사스 때 홍콩의 아파트 집단 감염 사례를 통해서 이 사스는 공기 중 감염이 공식 확인된 사례인데, 박찬병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비말, 즉 침으로 인한 감염으로만 전파된다고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이 코로나19의 그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전에도 이제 주장하신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대변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그 비말로 전파되는 것이 맞고요. 네네. 이 에어로졸,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사실에서도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전제를 다룬 거 보면, 네, 중국에서도 아주 확고하게 에어로졸로 전파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은 있지만 단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에 이 농축된 바이러스들에 노출되어야만 가능하다. 굉장히 한정된 조건에서만 이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 보건당국이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서울 종로구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이 확진 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어린이가 다니는 정부 서울청사옆에 어린이집이 휴원 조치에 현재 들어간 상황인데요. 대구에서도 미술학원과 어린이집 교사 2분이 확진자로 나와서 해당 시설들이 폐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유미 과장님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월 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전일 9시 대비해서 전국에 82명, 그리고 서울시에는 16명,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36명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새로 확인된 환자 이제 35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되어진 35명 중에서 28명은 이제 31번째 확진자가 다니던 교회에서 발생한 사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청도 소재의 의료기관하고 관련이 있고요. 기타 5명은 연관성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확진되어진 49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하고 청도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31번째 환자가 2월 초에
청도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31번 환자하고의 관련성이 49명이 크지 않을까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총 16명의 확진자 중에서 종로구에서 8명이 발생하여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 그다음 종로구가 함께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지난 16일부터 20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력이나 접촉력을 따져보고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있는 상태이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심 환자는 지금 총 저희들이 3,413명이었는데 지금 검사가 시행 중인 407명을 제외하고는 결과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자가 격리 환자는 시설 격리를 7명을 포함해서 138명이 격리 중이십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현재 치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치료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증상이 조금 생기면 의심스러우면은 우선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자기 격리를 하면서 선별진료소나 1339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외 발생 현황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는 75,714명이고 사망자는 2,126명입니다. 전날에 비해 확진자가 이제 412명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월 초에 보통 하루에 확진자 자체가 2,000명 이상 나왔던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증가율은 줄어든 양상이고요. 사망자도 지금 어제에 비해서 이제 114명이 증가했지만 사망률의 증가율 자체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발생이 되면서 전파되어지는 것,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우려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제 경증 환자들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초기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략을 가졌다면은 지금부터는 보다 지역사회 어디서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 대상도 확대하고 있고 검사 능력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치료 병상도 확보해서 지금 병상 수급이라든지 대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박유미 과장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박찬명 원장님과 함께 한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퍼 전파자로 좀 이제 예상이 되시는 분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대구의 31번째 확진자분을 통해서 이미 여러 명이 감염이 됐고요.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앞으로도 이분이 기존에 활동하신 단체와 회사 등을 통해서 감염자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지만 31번째 대구에 계시는 확진자분이 슈퍼 전파자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미정이라고 봐야 된다. 아직은 슈퍼 전파자라고 확정하기는 이르다. 확정하기는 좀 이르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제 밀집된 지역 공간, 실내 공간 내에서 네.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감염이 됐는데 이 31번 확진자분만 제일 먼저 발견이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정말 다른 슈퍼 전파자로부터 많은 분들이 감염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일 수 있단 말이죠. 31번이. 시작이 다른 분일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처음에 발견되신 것처럼 이제 첫 환자다 보니 발견한 첫 번째 환자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전파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좀 숨어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빨리 발견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상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역사회 전파를 대비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선제적으로 미리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메르스 때를 보면은 의료시설, 즉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사태로 병원 전체가 폐쇄되는 이 코호트 격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러한 또 사태까지는 막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를 집중 지원해서 기능을 강화하고요.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에 대해서 의심 환자 방문 시 신속한 대처와 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박유미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에 있는 25개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최대한 축소를 합니다. 이제 의료 취약계층의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 일부를 남겨놓고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인력 지원을 통해서 강화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은 시에서 지금 자치구별로 7명 내지 10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선별 진료소에 필요로 하는 음압 텐트라든지 이동용 엑스레이 그리고 필요로 하는 방역 물품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의심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최대한 만들어 놓았고요. 어저께도 25개 보건소장님과 서울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강력하게 해나가겠다고 이제 의견을 맞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서는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병원에 관련되어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지금 감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병원 안에 계시는 이제 암이라든지 다른 중증 환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져서 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내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잘 걸러서 병원 내로 이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기존에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이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지신 분 중에서 코로나가 의심이 되어지면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병원 진료를 받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다가 그 이동형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음압 텐트 그리고 필요로 하다면은 보안 요원에 관련되어진 부분도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이제 감염병에 관련돼서 굉장히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양병원에서 이제 열이 나거나 코로나가 의심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 이송 업체를 통해서 그 환자분을 보건소까지 이송을 해서 금체를 채취하고 난 다음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요양병원에 대한 코로나 감염증 예방 대책을 지금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박유미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요점이 이제 의료기관 내에 코로나19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원과 또 관리 강화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요. 선별진료소에서 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빨리 도착해서 다른 환자들과 격리돼서 또 검진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들 집중적으로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요. 또 동네 의원이나 중소의원 요양병원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선별 진료소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새롭게 좀 지침이 바뀐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빨리 치료시키는 일일 텐데요. 현재 지역사회 감염 시작 시점부터 이제 의사소견과 재량으로 의심 환자들을 빨리 판단해서 진단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제 의심 환자들을 이제 진단을 빨리 하게 될 텐데, 그 질병관리본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하루만 이 1000건이 넘게 일반 폐렴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폐렴 환자에 관련되어져서 특히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원인 불명으로 열이 나거나 폐렴 증상이 있었는데 선별진료소에 갔더니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확진되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의 감염 자체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 불명의, 그러니까 원인이 밝혀져서 폐렴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 환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수로 조사를 한다는 부분이 이제 발표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오전에 전화를 좀 받았던 부분인데요. 감기 증상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초기 증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쉽게 구분이 안 되어지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중국에는 갔다 오진 않았고 다른 데는 확진자하고 접촉은 안 했지만 해열제를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지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는 의사가 판단을 해서 코로나 이제 감염증 19가 의심되어진다면은 의사가 직접 이 환자를 그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판단을 하고 검사를 할 수 있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부분인데요. 지금도 감기인지 혹시 코로나19인지 의심이 되어지신다면은 일단 선별진료소에 들리기 전에 1339에 전화를 하셔서 일단 연락을 취하시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게 되어지면은 대상자가 확대되어졌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진료를 더욱더 잘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시작부터 매일 시장단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는데 오늘은 4시에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이 회의에서 역시 시급한 대책을 서울시가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지자체의 역학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미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대구 쪽에서 지금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겨서 역학조사관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됐을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개 반 2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저희들이 72명, 100명까지 확대해서 상황실이 5개 이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5개 자치구 이상에서 환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현장 역학조사반이 기동성 있게 가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까지는 상황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실을 현장에서 지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단 내려오는 인력들이 축소가 되어지고 서울시가 이제 공동으로 맡고 추후에는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도록 어제부터 이제 방향이 좀 바뀌고 있고요. 네네. 특히 역학조사반 활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이 사람의 감염원이 어떤 거고 어떤 동선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결정 권한 자체가 서울시로 이제 이관되어져서 역학조사반 활동이 더 왕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필요한 또 지원과 조치들을 그때그때 요구해 왔고요. 또 관철시켜 왔습니다. 코로나19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범위를 좀 넓혀왔고요. 마스크 매점 매석에 대한 강도 높은 또 처벌 등 시민들의 안전과 또 민생을 위해서 정부의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또 실현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지자체 역학조사 권한이 부여되면은 서울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또 신속하게 감염 요인을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1번째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박찬병 원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오해도 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의료진과의 충돌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다만 이 코로나19 검사를 31번째 확진자분이 거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또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고요. 검사를 또 환자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환자 건강과 공익을 위해서 검사를 해야 할 의료기관의 의무와의 충돌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이제 의사는 환자 진료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사는 네, 환자를 네, 진료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의사가 원활히 진료를 하려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검사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또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같은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보건소, 실제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받아서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제 검사입니다. 환자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인이 예,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네네, 거부하게 되면 강력히 이제 뭐 네네. 벌금을 이제 300만 원 벌금을 네네. 물게 돼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거부하면 벌금을 물 수 예.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이제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그냥 의사가 임의로 당신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거절을 하면 이건 강제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이 벌금을 부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감염병 예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를 먼저 하고 의심 환자다라고 신고를 하고 보건소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무엇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은 검사받고 싶지 않지만 약간 이게 코 속으로 이렇게 그 면봉을 넣었다 빼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가. 네. 그렇긴 하지만 나는 불편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면 시민의 그 의무로서 적극적으로 의료진의 그 검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진이 검사를 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코로나19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예.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검사에 또 따르는 게 본인 건강을 위해서 혹시나 그렇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는 시민 의식이 또 원장님 말씀처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또 의료 또 관련 단체와 또 이제 회의도 또 박유미 과장님 앞두고 계신데요.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네 의원들 비롯해서 짧게는 하루 혹은 당분간 이 폐쇄 조치가 되는 병원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이 좀 기피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작 뭐 다른 걸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병원 경영 또 악화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감염병이 생겼을 때 치료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에 확산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 환자가 다녀가고 나면은 정말 경영 악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중앙에서 이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착수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이제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나올 텐데요. 서울시는 지금 메르스 때를 이제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손실 보상을 해줄 때 이제 기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비슷해서 이제 의료기관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확진자 진료에 따라서 의료진이 자가 격리해서 사실상 거의 폐업이 됐을 때는 정말 이제 현실적인 손실 보상도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메르스 때 좀 잘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져서 일단 이제 중앙 정부의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기를 이제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도지사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회의를 병원협회하고 저기 의사회하고 지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손실에 관련되어져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기관에 대한 이 지원이 돼야 아무래도 의료기관 간에 또 협조도 잘 되고 적극적으로 또 병원과 또 의원들이 또 이렇게 좀 또 보건소와의 또 협업도 하실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렇게 필요한 또 지원책을 이렇게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 위기 경보 단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방송 시작에도 말씀드렸듯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이 위기 경보 단계 중에 이제 최고 단계 심각까지 격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위기 경보 단계를 서울시는 항상 한 단계 좀 미리 설정하면서 대책을 시행해 왔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 심각 단계까지 미리 가정하면서 음압병상 확대도 계획해 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유미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좀 앞으로 이제 음압병상이 좀 확대되는 거 어떻게 좀 될까요? 네, 이제 지역사회에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되면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곳이 이제 음압병상, 격리병상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 지정 격리병상 서울에 있는 31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많아져서 저희들은 이제 31병상의 70% 정도가 차게 된다면은 저희들은 2단계인 지역 거점 병원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 있는 병상인 16개 병상을 운영을 하고요. 그래도 이 병상에 대해서 또 70% 정도가 차게 되어지면은 저희들이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 서남병원 자체를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3단계로 해서 최대한 이 세 병원에서 33병상을 더 확보를 해서 총 80병상을 3단계에서 마련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70% 이상의 병상이 찰 경우에는 4단계로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의 일부 병동 자체를 소산을 할 생각입니다. 네네. 소산을 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한 344병상까지 확보를 해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됐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우리 서울시 음압병상 확대 계획 박유미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 이제 시작된 거고,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요. 걱정하던 바가 사실 시작은 됐는데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이제 차근차근 실행할 거고요. 그때그때 또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시급하게 대책을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내놓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박찬명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렇게 이제 정부와 기관의 노력과 함께 서울시의 노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가장 좀 지켜주셔야 될 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늘 강조하는 거지만 손 씻기,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하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없을 때는 기침하실 때 이 팔소매로 가리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고, 부득이 가야 할 경우에 정말 내가 안전한가를 먼저 자문자답 해보시고, 네네. 그렇게 해서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의심나는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박유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39에 안내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건소 안내를 받아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로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에서 올라온 질문 하나 좀 박윤미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선별진료소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갔는데, 이 혹시 감염에 대한 우려, 이제 검사 받으러 갔다가 감염에 이제 걸릴까봐 좀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선별진료소는 단순히 이제 컨테이너나 어떤 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음압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기 공간에도 음압시설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진료하는 공간, 검체를 채취하는 공간, 그 다음 채취하고 난 다음에도 음압시설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서의 감염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 또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오늘 방송 보시고요. 또 이렇게 문의사항이 있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은요. 우리 또 이제 책임 답변 부서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더 이상의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과 함께 또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